안녕하세요. 임대박사 투데이입니다. 엊그저께 나온 기사인데요.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네. 확 꺾인 공인중개사 인기, 올해 응시 합격자 7년 만에 최소. 이런 기사가 났는데요. 기사를 한번 보시면, 네. 작년보다 신청자는 10만 명이 감소했고 합격자는 2만 명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뭐 중년의 고시, 제2의 수능,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노년 대비, 노후 대비를 위해서 자격증을 따놔야지라고 하는 장롱 면허들도 정말 많으실 정도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에 대한 인기가 상당했다. 2022년도에는 31%의 합격률,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응시자도 20만 명이 넘을 정도로 많았는데요.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10만 명 정도나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중개업을 시작을 한 지는 제가 중간에 회사를 그러니까 부동산을 하다가 중간에 회사를 다녔고, 그리고 다시 부동산에 입문을 했는데, 그래서 이래저래 합치면 8년 차, 9년 차 정도 되고 있는데요. 제가 횟수를 정확하게 세보진 않았지만 그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이제 운영을 한 지는 이제 2020년도 9월부터 시작을 했으니 21, 22, 23. 네, 이제 4년 차인 거죠. 네. 이제 중개업이라는 게 참 쉬운 것 같기도 하면서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장으로 일할 때와, 그러니까 직원으로 일할 때와 운영할 때는 정말 많은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내가 직원으로는 참 일을 잘했는데 막상 운영을 해보니 어려워서 다시 직원 생활을 하시는 주변 분들도 많이 봤고요. 그리고 저 또한 이제 실장 생활도 오래 했고, 운영도 거의 뭐 반반 정도인 것 같은데요. 경험상으로는. 좀 실장 경력이 조금 더 지금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경험해 보기로 정말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운영을 해보고, 직원 생활을 해보고 운영을 해봐라. 그리고 직원일 때는 이제 사장님의 그런 영업 마인드, 그것이 좋은 방향이던 좋지 않은 방향이던 그런 영업 마인드에 대해서, 그리고 운영 마인드에 대해서, 그리고 운영 방식에 대해서 많이 배우시고, 좋은 건 체득하시고 나쁜 건 버리시고, 그걸 내가 나중에 운영할 때 적용해 보겠다라는 마음으로 많이 배우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드신, 저도 이제 40이 넘었는데, 나이가 드신 분들께서는 사실 직원으로 들어가기가 사실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 바로 오픈을 하시는 경우가 더 많으시죠. 근데 좀 시행착오는 있을 것 같다, 제 경험상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직원 관리이고요. 그냥 1인 부동산을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면 바로 차리셔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나만 열심히 하면 되고, 열심히 할 자신이 있으시다면은 까짓 거 고정비 3, 400 내가 못 벌어내나, 계약 뭐 이 정도는 내가 벌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정도의 열정도 가지지 않고 운영을 하실 분은 없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적자를 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개업이라는 게 운전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좀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두렵고 무서워서 조심조심 중개를 합니다. 근데 이제 경력이 쌓이면, 근데 이제 가장 이제 위험하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열정이 가장 좋은 시기라고 해야 되나요? 부동산에서는 한 6개월에서 1년 차 되면 그런 게 나타나는데요. 뭐 자동차도 운전을 하다 보면 초보 때는 조심조심 하다가 1, 2년 차 되면 오히려 사고가 더 많이 난다고 하잖아요.
저도 자동차 사고가 처음 났던 게 2년 차였던 것 같고, 꽤나 크게 사고가 나서 자동차가 360도 회전할 정도로 사고가 났었는데 다행히 사람이 다치진 않았고요. 근데 그 이후로 되게 운전을 조심하게 됐습니다. 근데 중개업도 제가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돈이 되면, 그렇다고 불법을 저지른 건 아니지만 돈이 되는 거라면 저 전부 다 했었던 것 같아요. 권리 분석도 뭐 나름대로 했지만 지금에서 봤을 때는 많이 부족했던 부분도 있었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리고 중개한 저의 계약의 개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그 무게감이라는 게, 그 압박감이라는 게 엄청나게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신규로 오픈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께 조언을 드리자면 한 3가지 정도로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 공인중개사 직업이라는 게 비전문가도 할 수 있는 직업은 맞습니다. 그러나 전문가가 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직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최근에는 MZ세대가, 그러니까 이제 30, 40대죠. 2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까지 MZ세대 분들이 부동산의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사실 더 이상 나이 들어서 은퇴용으로 준비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자격증을 준비하고서는 이 MZ세대들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워낙에나 컴퓨터 다루는 능력도 좋고요. 그리고 배움의 크기가 지금은 대학교까지 졸업하시는 게 거의 대부분의 기본적인 스펙이 되었기 때문에 머리들도 워낙 출중하시고 생각하는 폭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저희가 이분들을 경쟁에서 이겨내기 위해서는 그냥 은퇴 대비용으로 가지고 있는 자격증으로 딴다, 이런 마음이시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지금 제가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이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에 대해서 몸소 느끼고 있는 거고요. 병원의 원장님들이 사무장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마케팅을 하시는지 아시죠? 아시나요? 그리고 변호사, 그리고 뭐 세무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자격증만 따면 다 돈을 벌 것 같은 그런 의리 삐까뻔쩍한 자격증 갖고 계신 분들도요, 마케팅에 정말 많은 돈을 사용하십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해서 이제 손님이 오는 시대는 지났거든요.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으니까 나한테 와서 중개받아. 법무 등기 쳐. 세무 회계 상담 받아. 나한테 소송 맡겨. 이렇게 마케팅을 해야 합니다. 워낙에나 많고요. 워낙에나 이제 블루오션이라는 시장 정말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레드오션 시장에서 블루오션을 발견해 내야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마케팅이라는 것에 눈이 어둡다면 사실 힘든 시장이 되었습니다. 예. 그게 이제 뭐 SNS를 통한 광고 마케팅이건 아니면 오프라인 마케팅이건 어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 스스로를 홍보하는 전략을 세우셔야 하고요. 그런 전략이 있으셔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나를 알리지 못하면 투데이 부동산, 거기에 이소연 대표, 이렇게 나를 알리지 못한다면 할 수 없는 직업이 되었습니다. 네. 최근에 그런 질문도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이제 광고를 보고 전화가 오셨는데 계약을 하기로 하셨어요. 근데 사무실에 어떻게 공교롭게도 사무실에 올 기회가 없어서 계약을 하기 직전까지 사무실을 방문을 하신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 직원분을 통해서 계약을 진행하는 건이었는데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 사무실이 존재하는 사무실인가요?
부동산이 인터넷에만 가상으로 존재하나요? 아니면 실제로 이렇게 오프라인에 현장에 있는 부동산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워낙 이제 요새는 그 광고로 고객님들이 많이들 찾아오시기 때문에 이 부동산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특별히 중요하지 않을 만큼 예, 그 온라인을 통한 마케팅이 중요해졌다.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그래서 대표가 발빠르게 부동산 브랜딩에 힘써야 됩니다. 직원분들과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고를 해서 고객들을 만나는 건 아니고요. 저한테 직접 의뢰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이미 기존에 거래가 있던 대표님들의 부탁을 통해서 아니면 조금 규모가 있는 사이즈가 있는 것들을 구성을 해서 만들어서 이제 그렇게 계약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거래를 하고 있는데요. 그 외의 중개에 있어서는 전부 다 이제 저희 실장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는 뭐 이제 실장님들하고 그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이제 경쟁하기보다는 부동산 자체의 이름을 알려서 이제 실장님들께서 우리 부동산에 속해서 일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상담은 언제나 친절하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유선상이던 그리고 뭐 실제로 만나 뵈서 얘기를 하시던 아니면 그 어떤 뭐 문자로 뭐 카톡으로 대화를 하시던 상담은 친절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 첫 이미지라는 게 그리고 그 입소문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불친절한 부동산으로 인지가 되면 그 이제 주변의 부동산들에도 그게 이제 소문이 나고요. 그리고 고객들 간에도 이제 뭐 요새는 뭐 리뷰 같은 것도 작성을 하시기도 하고 뭐 별점을 주는 방식의 그런 것들도 생겨나서 항상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물건을 보고 오는 그런 시절은 지났고요. 중개사를 보고 이 중개사가 신뢰할 수 있는 중개사인지를 보고 이제 오시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반드시 친절하고 상냥하게 이 사람이 계약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으나 저희가 뭐 관심법을 쓰는 것도 아니고 뭐 할 것 같은 사람한테만 친절하고 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에게는 불친절하고 그냥 일반적인 질문을 하는 사람에게는 더더욱이나 불친절하다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중개업을 하기 위한 서비스 마인드가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상담은 언제나 친절하고 상냥하게 받으셔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런 분들은 중개하지 마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류의 이제 분들이 계신데요. 첫 번째는 유연성 있는 사고를 가지지 못한 분들입니다. 그 중에 소위 말해 고지식하다고 표현을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본인의 말이 다 맞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죠. 임대인분한테도 내 의견을 관철시켜야 하고, 임차인한테도 내 의견을 관철시켜야 하고, 그리고 임차인과 임대인이 이렇게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본인이 판단해서 그 결과를 내줘 버리는 그런 약간 고지식한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들은 부동산 중개에 잘 맞지 않습니다. 남의 말을 수용하고 경청할 줄 아시는 분들이 중개업을 잘 하실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고객하고 싸우시는 분들입니다. 미팅을 하시다 보면 고객하고 싸우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이유를 막론하고 고객과 싸우시는 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게 자주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죠. 왜냐면은 정말로 막대먹은 이제 고객일 수도 있거든요. 정말 중개사를 하대하거나 뭐 반말을 한다거나 뭐 욕을 한다거나 그러면 저희가 참을 이유는 없지만 그냥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공격적으로 상담을 하면서 고객과 싸움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은 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지만 미팅을 하는 도중에 고객과 싸우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리고 게으르신 분, 이거는 뭐 모든 업무에서 마찬가지죠. 게으르신 분은 영업이라는 거는 움직이는 만큼 그런 성과가 나는 직업이기 때문에 게으르신 분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협업을 할 수 없는 분, 그러니까 이제 독고다이로 이제 중개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평생 독고다이로 하셔야 됩니다. 평생 혼자 일하셔야 되고요. 공동중개도, 그리고 함께하는 실장님들과도 이제 협업을 하면서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유연성 있는 사고를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그것을 하실 수 없는 분은 사무실의 분위기도 사실 흐리게 되고요. 그리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그런 분들은 중개업과 맞지 않다. 이제 다른 말로 동료 직원분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좀 고민을 해보셔라. 시기 질투가 많으신 분들. 근데 이거는 사실 내 개인의 그 커리어에 대한 욕심이 많은 것과는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남들이 계약하는 것에 자극을 받아서 본인이 더 욕심을 내는 건 좋은 일이지만 밑도 끝도 없이 이유도 없이 남이 계약한 것에 대해서 시기 질투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시기 질투를 하는 만큼 일을 열심히 하면 그것이 성과로 나오겠지만 그냥 단순히 시기 질투와 편가르기를 하시는 분들은 맞지 않다. 대신에 욕심이 많은 것과는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의 커리어와 내 스스로의 계약에 대해서는 욕심이 있으셔야 한다. 이거는 시기 질투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정리하자면 유연성 있는 사고를 가지지 못한 자, 그리고 고객과 싸우시는 분, 그리고 게으르신 분, 그리고 직원이든 뭐 타 부동산이든 협업하는 게 어려우신 분들, 그리고 시기 질투가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중개업을 하시는 걸 고민해 보셔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역지사지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저희는 중개사이기 때문에 임대인도 임차인도 저희의 고객입니다. 그래서 그 감정을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개인적인 감정을 넣어서 중개를 하면 중개가 틀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예전에 실장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임대인분들한테. 왜 실장님은 항상 임차인 편만 드나요? 왜 임차인 편에서만 얘기하나요? 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그 이유는 임차인이 약자인 것 같아서, 그리고 임차인분이 뭐 그렇게 큰 요구를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임대인분이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저는 항상 임차인 편에서 임대인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게 절대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임대인분께서는 분명히 서운하셨을 거죠. 임대인분도 나름의 이유가 있으실 텐데 저는 계속 임차인 편만 들었으니 말이죠. 그래서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운영을 해보니까요. 실장으로 일할 때는 사실 이제 임차인 분들 물론 중요합니다. 고객님이 왕이기 때문에 고객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임대인분도 고객이시고요. 그리고 임대인분도 나름의 고충이 있으시다는 걸 저는 이제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역지사지,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생각의 깊이를 가지시면 좋겠다. 예전에 제가 잠실에서 일할 때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제 계약을 하러 갔는데 이제 제가 계약한 계약인데 이제 당연히 이제 대표님과 이제 사장님과 같이 가서 계약을 진행을 했고 이제 렌트프리에 관련돼서 이슈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임차인 쪽에서는 2주의 렌트프리를 달라. 그리고 임대인 쪽에서는 줄 수 없다. 이렇게 계속 실갱이를 했고요. 사실 2주라는 게 뭐 많다면 많고 2년 계약하시는 임차인한테 2주 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실제로도 렌트프리 7일을 주지 않아서 계약이 파기된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감정 싸움일 수도 있고 심리 싸움일 수도 있고 이제 내가
이제 그 임대인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이제 저도 사실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그런 짧은 기간 때문에 계약을 파기시키는 건지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사실 의문인데요. 어찌됐건 그런 합의 맞지 않아서 계약이 파기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그랬었습니다. 불과 2주의 차이였는데 의견이 좁혀지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사장님께서는 저희 이제 부동산 사장님께서는 그 몇십 분 동안 실갱이 하는 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속해서 실갱이를 하면서 언성을 높인 건 아니지만 조율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가만히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좀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저희는 중개사고 중재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인데 왜 가만히 있는 것인지 저는 그때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제 막판에 가서는 결국은 이제 중개 수수료를 조율을 해주는 걸로 해서, 그러니까 임대인은 이제 양보하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임차인에게 저희가 중개 수수료를 조정해 주는 걸로 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사장님께서 중재를 하신 거죠. 근데 이제 저는 그때 그래서 나는 저렇게 나중에 중개를 하지 말아야지, 중간에서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제가 운영을 하면서 계약을 진행해 보면서 알게 된 것은, 제가 대표로서 계약을 진행하면서 알게 된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같이 앉아 있는 공간에서 그 누구의 편도 들 수 없다라는 것을 저도 알게 됐던 것이죠. 이제 개별적으로 임대인과 따로 협의를 하고 임차인과 따로 협의를 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미 계약을 하러 오셔서 현장에서 계약을 하는 그 순간에는 제가 그 어떤 누구의 편도 들지 않고 가급적이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선에서 중재가 이루어지게끔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다라는 걸 제가 운영을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장님께서 이제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지를 이제는 이해가 된다. 그래서 역지사지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제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그때 계속 사장님께서 뭘 해주시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영업이고, 사실 프리랜서라는 게 사실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버는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장님한테 뭔가 끊임없이 바라고 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운영을 하면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제가 운영을 하면서 생각한 건, 그때 사장님께서는 저에게 광고비며 식대며 그리고 여러 가지 비용을 저한테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셨었고, 그리고 그때 잠실의 전 지역에 물건에 대한 정보를 저에게 제공을 해주셨었고, 물론 업데이트가 많이 필요한 정보였긴 하지만, 그리고 계약을 하면서 필요한 노하우 등 같은 것들을 저에게 아낌없이 나눠주셨던 건데, 저는 그때 그걸 인지하지 못했었던 거죠. 네. 간과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운영을 하면서 그걸 실제로 체득을 하면서 사장님이 그래서 그랬구나라는 걸 이해하게 됐고, 그래서 사람에게 역지사지할 수 있는 마음은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면서 이제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남들보다 뛰어나야 합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든 남들보다 뛰어나고 남들보다 튀어야 하기 때문에 마케팅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마케팅만 해서는 안 되고, 내가 고객에게 접근했을 때 실질적인 서비스가 정말로 훌륭해야 합니다. 예. 고객을 끌어들이기는 했는데 그 서비스의 품질이 저급이라면 추가적인 유입이 불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상담은 늘 친절하고 전문가답게 하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제가 항상 늘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공부를 많이 하셔야 한다.
늘 시장의 흐름에 민감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개정되는 법령들, 그리고 주변에 임대인분들이 말하는 그런 생생한 체험들, 그런 것들을 습득을 하셔서 항상 그 현재의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하실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실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한다. 고인물은 썩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고이지 않고 흐를 수 있게 그런 공부를 좀 하셔야 한다. 그리고 제가 중간에 이런 분들은 중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맞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유연성 있는 사고를 가지지 못한 분들, 그리고 고객하고 싸우시는 분들, 그리고 엉덩이가 무거워서 영업임에도 불구하고 앉아서 중개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게 뭐 부동산이건, 그리고 동료이던 협업하지 못하시는 분들, 그리고 시기 질투 많으신 분들. 제가 개인적인 욕심과는 다른 거라고 했죠. 개인에게 욕심이 있어야만 일을 잘 하십니다. 하지만 막연하게 상대방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중개업을 하시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셔라. 내가 그 자리에 있어 보지 않고서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는데요.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시고, 고객님께도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내가 고객이라면 이 상황에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시고 고민하시고, 고객님들 선의 그 입장에서 생각을 하신다면 좋은 중개사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중개업이 지금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실장으로 일했을 때의 부동산의 경기와 지금의 경기는 정말 너무너무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폐업하는 부동산들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응시율도 줄어들고 있고, 그만큼 부동산 시장이 어렵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쉽사리 도전할 직업은 아니다. 다만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신다면, 제가 말씀드린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신다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영상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이상 임대박사 투데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